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보이는 책수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보셨어요? 많이 창피하던데요. 계속 들고 읽어가지고. 아니, 들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네. 가능하면 네. 잘 준비를 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네. 들고 읽는 건 상관없는데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쵸. 카메라를 주시 안 하고 책상을 맞아요. 보고 하니까 조금 가능하면 네. 고개를 들고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덜 가는 편으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흔히들 봄이 오면 만물이 약동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 말 젊을 때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물이 약동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야? 네. 그랬는데 그냥 학교 시작하면 학교 다니고 그리고 꽃 필 때는 꼭 항상 시험 볼 때야. 그렇잖아요. 예. 예. 남들은 뭐 엄마들이 더 부러워. 꽃노래 간대. 그런데 이제 점점 저희도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 자라나는 아무거 아닌 그 잔디 하나도 다르게 보이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이 좋았어요. 그래서 봄이 정말 좋네요. 그래서 오늘 3월 30일이니까 3월의 거의 마지막 날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설렘이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주시죠. 네, 3월이고 작은 애가 기숙사 생활을 해요. 하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데 자기 필요할 때만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렇죠. 전화할 때마다 저보고 엄마 자? 이러더라고요. 아니 밤에 아니고 낮에 네, 전화하는데 야, 너는 엄마가 자는 사람으로 보이냐? 그런 대답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고 일어났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봄인데 이렇게 늘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3시간짜리 알바를 구했어요. 와, 축하드려요. 이제 이틀 근무했습니다. 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네. 기원합니다. 우리 정임 씨는요? 네, 저는 이제 봄 되니까요. 아까 꽃놀이 얘기하셨는데 봄나들이 가고 싶은 생각만 이제 간절하고요. 4월에는 곧 가도록 바쁜 게 다 해결되면 나들이 저 계획을 잡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하다가 2016년에 들어서 내가 새롭게 성취한 게 뭐지? 하고 목록을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새해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늘 세우기만 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적어보니까 3월이 거의 지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그러니까 보이는 팟캐스트도 하나지만 그중에 네네. 하나지만 몇 가지를 또 새롭게 이룬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 네.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목록을 적어보면 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 또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거 그런 거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셋이 또 시작한 거 있잖아요. 한 달에 조금씩 모아서 그렇죠, 여행 적금을 네. 들기 시작한 거. 네, 이것도 기필코 내년 봄에는 네네, 가도록. 내년 봄엔 봄에 갑니까? 네. 가을은 안 가요? 우리 가을에. 그러면 수금이 더 액이 높아집니다. 수금액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녹음을 하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 지난 겨울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중년의 위기랄까?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제대로 살아왔나? 그래서 오늘 책을 제가 선정했습니다. 책 제목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저자는 황석공이라는 아주 예전 중국 분인데 저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신비의 인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실은 역자라고 돼 있는 전환록이라는 분이 많이 그 편역을 하셨고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선정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 그 전에 공약을 한 대로 이 저희 보이는 그 팟캐스트 물 좀 먹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팟캐스트를 시작한 다음에 팟캐스트를 보고 책을 좀 우리 책을 좀 해주세요라는 출판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박수 네. 이 지점에서 언니 덕이에요, 언니 덕. 네네, 네, 우리가 같이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정하게 됐는데 실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정하긴 했지만 저희가 영 할 수 없는 책이라면 하지 않았겠죠. 예. 선정을 하지 않았겠죠. 좋았어요. 네, 읽으면서. 네, 네, 네. 저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그 개인적인 소감 있으시면. 황석공이라는 분 얘기가 왜 장량 얘기를 읽으면 항상 나오잖아요. 옛날에 한문책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하는데 이 책을 제가 지하철에서도 읽고 왜냐하면 작은 애 기숙사 생활하니까 오가면서 2시간 뭐 4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와, 읽고 읽으면서 좋은 문구를 왜 카톡 프로필에다가 좋은 글귀 적고 한자 글귀 적고 했는데 그냥 또 읽는 것보다는 그렇게 읽으니까 또 마음 조금 더 깊게 새겨지는 것 같고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이걸 뭐 시간이 되면 처음부터 통독을 하고 또 여러 번 읽어도 좋겠다 생각했고요. 시간이 바쁘시면 그 소제목을 하루에 한두 개씩만 읽어도 정말 일일이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와. 또 우리 성숙 씨는 또 워낙 또 학구적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한자를 또 다 한문을 다 찾아가시면서 그래서 진도가 늦어요, 언니. 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진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네. 한자를 요즘은 왜 카톡이나 이렇게 보면 앱도 많잖아요. 네, 한자 네, 앱 한자 앱. 설치해서 모르는 거 바로바로 들어가서 보고 또 적고 복사해서 옮기고 이렇게 하니까 한문도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고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쉽게 읽으려면 한글 그것만 읽어도 내용은 똑같은데 왠지 맞아요. 한문을 한번 해석하고 본문 해석된 걸 읽을 때 조금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그냥 눈으로 내용 이해에 위주를 두면 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모르는 글자를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 훨씬 더 그 내용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임 씨는 어땠어요? 네, 저는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죄송한데요. 저는 한글만 읽어서.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소설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소설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성공을 거두는 방법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던데 이게 1336자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래요. 근데 이제 해설에 따른 이제 뭐 그의 이제 수많은 일화가 있어서 굉장히 일화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 들어봤던 얘기도 있었고 또 새로운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내가 힘들 때 아니면 좀 머리가 복잡할 때 이렇게 옆에 두고 고민 있을 때 이렇게 읽으면 참 도움되고 그렇게 보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또 위안도 주고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저도. 그 한문이 이제 뜻글자이기 때문에 네. 참 생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중국어를 번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중국어지만 네. 어쨌든 뜻글자이기 때문에 네. 이 축약이 되어 있어서 그걸 우리말로 옮기면 네. 굉장히 좀 더 다르게 조금 다채롭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게요. 요즘 고동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고동력이 사회적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점점 높아지고 네, 있는 근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 사는데 그 혼자 삶에 대한 그 외로움을 그대로 그냥 외롭다라고만 받아들이고 살면 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는 예,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고독사도 있고 우울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온갖 사회적인 문제나 그 개인의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지는데 이 고독력이라는 건 그 고독함을 잘 즐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고독력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홀로 삶을 주체적으로 꾸리는 힘. 이렇게 예. 되네. 주체적으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정말 혼자서 영화관을 갈 수 있고 좋아하는 취미를 기를 수 있고 그 또 저희와 같이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만나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네. 뭐 등등 이런 능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기 개발서 책들이 엄청 지금 서점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도 활발해요. 그런데 이런 또 얼마 전엔 뭐 알파고와의 대결도 이세돌? 있었지만 네. 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이 첨단 시대에 그 옛날 그것도 중국의 이 고전을 동양 고전을 읽을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에 놓고 읽어도 되고 또 내가 삶에 저같이 뭐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때 이런 때도 한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 동양고전을 이 소설을 기본으로 한 이 책 말고 동양고전을 따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왜 언니가 말씀하신 지금 뭐 고독력 그걸 그 단어를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혼자 있는 시간 내지 혼자 있을 때 뭔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겨내야 할 때 그런 고독력이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도움을 줬던 책이 바로 이런 동양 고전책. 뭐 누구나 다 왜 쉽게 구할 수 있는 논어라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 그걸 한번 좀 쉬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걸 나에게 주나 싶어서 그 다음에는 뭐 이황 선생님이 지으신 성학십도도 한번 역시 다릅니다. 읽었는데 제대로 이해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책은담 집에도 이렇게 시리즈로 책은담. 있어요. 맞아. 네네. 쫙 샀었는데 네. 다 읽지는 못했고 뭐 하지만 그것도 그때 왜 제가 뭐 한 권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그때 읽을 때마다 주는 바가 있고 그런 여러 책들 속에서 읽었던 바가 쌓여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의 고독력이 좀 길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한문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논어하고 맹자를 다니면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맹자를 특히 논어는 좀 그다지 그렇게 깊은 인상이 없었는데 맹자는 현대인들한테 되게 주는 바가 많더라고요. 맹자의 성격 자체가 네. 아주 분명하고 자기 표현이 정확하고 이런 분이라 가지고 맹자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거 재밌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요즘에 애들 한문 공부시키는데도 한자 따라서는 어떤 책자 같은 거 많잖아요. 뭐 경몽요결 내지는 그런 거 사줬는데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읽으니까 참 좋은 말이 많다 싶었는데 나이 드셨어요. 그래도 애들한테 그런 기대를 하고 사주셨구나. 네, 사줬어요. 작은 네. 애 사줬고 큰 애도 사주고. 오. 정임 씨는 네. 고전 읽어보신 거 있어요? 저는 되게 평범한데요. 논어 제일 먼저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목적을 가지고 무슨 그래서 제가 첫애를 임신했을 때 나름 네. 첫아이니까 열심히 태교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1000피스 야. 퍼즐도 하고 논어도 읽고 야, 그때- 이게 뭐 확실히 네. 저 좋은 엄마는 다르구나. 좋은 엄마가 아니고 좋은 엄마인 척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직장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때. 그래서 걔가 지금 한문 좋아해요? 아니요, 안 봐요. 아니요. 그래도 인성이 네. 길러지지 않았을까? 난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 공부해라 뭐 이렇게 그거는 별로 안 했더니 책 많이 읽고 막 읽어주고 했더니 애가 네. 좀 착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성공했네요. 네. 성공했어요. 요즘에는 저는 노자가 좀 이렇게 좋더라고요. 노자의 도덕경을 이제 조만간 올해는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 특히나 뭐 노자, 장자 이렇게 생각하면 왜 장자의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내가 나비인지, 맞아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나비가 나인지 뭐 이런 말. 그럼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한번 엄격결에 따라가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 네. 생각도 드네요. 또 네. 말씀드리니까. 이 책이 근데 이제 총 보시면 이렇게 책
되게 예쁘게 만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참 정성 들여 여러 가지 정성 들여 만들으신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면 총 6장 그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각 장의 그 제목을 이제 성숙 씨가 한번 이렇게 한자 그다음에 풀이 이렇게 예. 한번 읽어 주시죠. 제 1장은 원시, 살아가는 이치를 다루었고요. 그다음 2장은 정도, 뭐 그야말로 바른 길인데 최고의 인생 전략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3장은 구인 지본, 사람의 근본을 다루었고요. 그다음 4장은 본덕 정도, 처세의 기본 원칙. 처세란 말 무게가 실리죠. 네. 그다음 5장은 준의, 정의와 선택. 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6장 안례라고 해서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 이 6장이 제일 무난하게 또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책을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 책을 읽자 얘기할 때 살짝 망설여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춘추 전국 시대 또는 뭐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괜히 이제 뭔지 지루할 것 같고 막 그런데 근데 저만 그런 건가? 근데 하여튼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역자이신 그 전왕록 선생님은 사실은 이 소설을 텍스트로만 삼았을 뿐이지 이거를 거의 그 리프레이징 그러니까 다시 본인이 쓰신 예.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냈어요. 예. 그래서 읽기가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재미난 중국 고사도 알게 되고 또 서양의 일화 이런 예. 것들도 같이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고사나 일화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장님 씨부터. 네. 저는 요즘 사람 중에 리자청이라고 중국 최고의 갑부면서 중국 상인들의 우상이시래요. 이분이. 네네.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자신을 세우고 무아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즉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압박감을 주지 말고 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나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기꺼이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게끔 만든다.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되게 좀 놀라우신 거는 어떤 이제 모임을 주최하셨는데 그 모임에서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자기가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내릴 때마다 자기가 명함을 직접 드리고 또 뭐 식사 자리 같은 경우에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또 사진 촬영도 그렇게 순서를 공평하게 정해서 다 뽑은 다음에 테이블마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15분씩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나면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웨이터를 포함해서 그 참석자 모두와 일일이 이제 악수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가지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많이 가지고 또 잘 되고 있을 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 참 존경스러웠고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좀 생각나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회사 직원의 어떤 직원분의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 뭐 한 50대 중반이 넘으셨는 이제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하신 분이셨는데 그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 이제 거기 공간에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90도를 이렇게 숙이셔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많으신 상사분이든 또 저처럼 그때 나이 좀 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90도로 숙여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살면서 그분처럼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분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어린이집 가면 인사를 배꼽 공수해서, 쏘아가지고 네. 90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살아가면서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이런 인사가 쉬운 게 아니구나. 나를 낮추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끔씩 그 인사가 생각이 나요. 네. 저는 이제 그 장자 여러 구에 나오는 일화라고 하는데요. 위소득주라는 그 사자성어에서 파생된 원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위소라는 사람이 예전에 살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개울, 우리로 말하면 개울이면 굉장히 조그매지만 아마 그런 작은 개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울에서 그 용이 빠뜨리고 간 여의주를 구슬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조아라 하면서 집에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나 이게 그 여의주를 찾았으니까 이 구슬을 팔면은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난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당장 가서 그 물에다가 던지고 오라. 용에게 돌려줘라. 그랬더니 왜 아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늘이 나에게 준 행운을 왜 포기하라고 하느냐.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여의주를 잊어버린 그 용이 얼마나 찾겠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귀중한 것을.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너에게 어떤 화가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구하고 싶으면 가서 얼른 돌려줘라. 이런 얘기가 이제 고사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둑을 둘 때처럼 눈앞에 보이는 한 수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그 건너서 두세 수 정도는 어떤 일에 당할 때 좀 볼 수 있어야지 현인이 될 수 네.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제 6장 세상 이치에 순응하는 뭐 삶이라는 그 장에 나왔는 내용인데요. 아들이 너무 게을러서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주먹밥 3개를 지어주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난 아들이 길 가다가 배는 고픈데 나무 그늘에 앉아서 보자기 풀기 싫어서 어쩔까? 게을러서 있었어요. 때마침 저기 멀리서 누구 한 명이 다가오는데 입을 많이 벌리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저렇게 입을 벌릴까. 옳지, 오면 내가 주먹밥을 하나 주고 내 보자기를 열어달라고 하고 주먹밥 하나 나눠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지나가길래 여보시오, 이 보자기 풀면 주먹밥이 있으니까 주먹밥 하나 줄 테니까 우리 이 보자기 풀어서 나 하나 주고 당신 먹으시오 했더니 길 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보시오, 나는 지금 각근이 이렇게 늘어진 것도 묶는 게 귀찮아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쪼이는 걸 대신하고 이렇게 가는데 나한테 주먹밥을 돌라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둘 다 어이가 없는 사람인데 뒤에 길 가던 나그네가 더 어이가 없는 사람이고. 아니 그럼 그러니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이 약간 과장된 일화지만은 이 일화를 보면서 참 기가 차다고 느끼는 우리 입장에서는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부지런해야 되겠구나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막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긴장해서는 순간순간에 하고 남이 보기에 특히 전화 온 아들이 보기에 게을리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면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적용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적용이. 같이 발성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사람 노릇하기 어렵죠. 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자? 그 다음날 전화하는데 또 엄마 자? 그러더라고. 이틀이나 연속으로. 네. 그렇게 그런 생각하게 될 때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살 때 보면 어떤 때는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좀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느껴지다가도 하다못해 어제같이 바람 불고 이상한 날이 좀 안 좋기만 해도 갑자기 스트레스 맞아요. 별거 아닌 일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혹시 또 건강이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의욕이 좀 더 다 없어지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이 책에서 나의 생활 신조로 좀 삼아야겠다 싶은 그런 구절이 있으신지 한자하고 그 뜻풀이하고 이렇게 같이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임 씨 먼저 하실래요? 네, 좋은 말이 정말 많던데요. 제가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까요? 네. 3가지씩이나. 너무 많은가요? 아니 괜찮아요. 길막 길어지족, 고막 고다원. 가장 행복한 일은 만족을 아는 것이고 가장 괴로운 일은 욕심이 많은 것이다. 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석기 이교 인자역.
정기이화, 인자순. 자신은 다스리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은 남들이 거부하고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남을 교화하려는 사람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성상응, 동기상감, 동류상의, 동의상친, 동난상제. 소리가 같으면 서로 응하게 되고 기운이 같으면 서로 느끼게 되며 부류가 같으면 서로 의지하게 되고 뜻이 같으면 서로 가까이 하게 되며 어려움이 같으면 서로 구제하게 된다. 네, 이 저희 네.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기로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네. 네. 저는 아주 간단한 한 문장만 잡았어요. 비막비어 정산이요, 병막병어 무상이라. 뭐냐면 슬픈 일 중에 슬픈 일은 정신이 흩어지는, 마음이 산란하는 사람이고,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평상심이, 그러니까 일정한 그 평상심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동양과 서양이 사실 아주 근본적인 면에서는 같은 게, 성경에도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네. 야, 정말 이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세상에 밖에에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내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제일 좋은 도예요. 도. 그렇죠. 도. 제 같은 경우는 네. 이 책 407페이지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씨의 말을 한자로 옮겨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문도 이렇게 잘했나 이런 싶었어요.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하니까 영어를 한글로 옮기듯이 그치. 영어를 네. 한문으로 옮겼구나. 번역한 거죠. 예. 네. 저는 초지일관하겠습니다. 네. 근면성에 관한 예. 얘기예요. 글로 일일 가득 일야 안면하고 글로 일생 가득 행복 장면한다. 하루를 열심히 살면 하룻밤을 편히 잘 수 있고 일생을 열심히 살면 언제나 행복하게 잘 수 있다. 좋은데요. 아닌데 보통 왜 밤에 잠이 안 온다 뭐 네. 그리고 뒤척하고 또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잠이 오히려 더 안 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낮에 눈 뜨고 있을 때 정말 근면하게 열심히 살면 밤에 그런 걱정 없이 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런 생각 하지도 못하고 잠에 빠져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살고 또 하루하루 쌓아서 평생을 열심히 살면 여기서 뭐 행복하게 길게 잘 수 있다는 게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말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래요? 네. 카톡에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써먹게 어디 가서. 네. 그래서 이 책은 가까이 두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아무데나 펼쳐서 조금씩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 삶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만나는 사람은 내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처세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희 팟캐스트가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페이스북에도 페이지가 있는 거 아시죠?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로 검색하셔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자, 이 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빛나는 한 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달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